30년 넘게 한 길만 쭉 걸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. '아 이제 좀 지친다. 다른 거 해 볼까? 근데 너무 늦었나?' 뭐 이런 거예요. 네, 이런 생각에 발목 잡힌 기분 느껴보신 분들 아마 꽤 계실 거예요.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중년의 전환기,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기고 또 인생 후반부를 좀 새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 심리학 관점이나 실제 사례, 또 실용적인 조언들까지 좀 모아봤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나 아니면 긍정 심리학 연구들, 또 행복한 노년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요. 이 시기가 그냥 힘든 시기, 뭐 위기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, 또 자기 발견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핵심은 그거죠. 생각의 틀을 좀 바꾸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,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죠. 이걸 키워서 인생의 다음 장을 생각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. 그 방법을 찾아보는 데 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그 막막함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? 그 너무 늦었다는 느낌, 또 일에 대한 번아웃 같은 거요. 저도 예전에 레딧 같은 커뮤니티 보니까 비슷한 고민 나누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. 이런 감정,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걸까요? 그럴 수 있죠.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. 그 막막함이라는 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바로 개성화 과정.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서 통합해 나가는 그런 여정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거죠. 어쩌면 오랫동안 내가 외면했던 내 안의 다른 모습들, 뭐 그림자라고도 하죠.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아니마 아니무스 같은 내면의 다른 측면들을 마주하고 통합하면서 더 깊은 자기 이해로 나아갈 기회라는 겁니다. 실제로 뭐 트랄 글로벌 같은 글을 봐도 50세 이후가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.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. 와, 개성화. 막막함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니 좀 놀라운데요? 그럼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아까 말씀하신 회복 탄력성, 이게 핵심 키워드 같네요.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. 그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나왔던 암 생존자잠의 이야기 저도 기억나요.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주변 돕고 감사하고.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보통은 좌절하기 쉬운데. 네, 그게 참 대단하죠. 근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그냥 나는 긍정적이야.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. 실제로 길러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. 말씀하신 사례처럼 힘든 현실을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아주 작은 감사거리를 찾고 또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여러 자료들 뭐 사이콜로지 투데이나 트라이 글로벌 같은 데서 보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. 예를 들면 과거의 후회 이거 자꾸 곱씹지 말고 아 그랬었지 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뭘 배울지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.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는 습관. 이게 정신 건강에도 신체 건강에도 진짜 좋다고 하죠. 또 규칙적인 운동, 스트레스 해소에 그만이고요. 회복력 자체를 높여줍니다. 의식적으로 웃는 시간 늘리는 거.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.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준다고 하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아, 이건 또 성장할 기회구나. 이렇게 좀 유연하게 보는 마음. 이게 중요합니다. 전반적으로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가볍게 만드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아, 그렇군요. 연습으로 길러진다니 다행이네요. 근데 긍정적인 태도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. 나이키 자료 보니까 낙관적인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또 주변에서 보면 힘든 사람한테 무조건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러는 게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. 그 선이 참 애매해요.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. BBC 뉴스 코리아 기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바로 말씀하신 유해한 긍정성, 톡식 퍼지티비티의 함정이죠. 마치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느끼면 안 되는 것처럼 억지로 괜찮은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. 이건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거라서 오히려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. 회복 탄력성 키우는데도 방해가 되고요. 모든 감정은 다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든요.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. 중요한 건 감정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아, 내가 지금 슬프구나, 화가 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걸 좀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나이키 자료에서 말한 낙관주의도 어려움은 없을 거야. 이게 아니라
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헤쳐나갈 수 있어. 이렇게 믿는 좀 더 현실적인 낙관주의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. 아, 유해한 긍정성과 현실적인 낙관주의. 네, 구분이 필요하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인생 후반기를 정말 좀 풍요롭게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?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자료나 다른 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있던데요. 네네.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좋은 인간관계입니다. 그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아주 오랜 연구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.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에요. 감사와 너그러움으로 관계를 잘 가꾸는 게 중요하고요. 관계가 정말 중요하군요. 그쵸?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한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.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회피하거나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유머로 좀 넘기거나 아니면 남을 돕는 행동, 이타주의를 하거나 또 건설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돌리는 승화, 뭐 이런 방식들이죠. 성숙한 대처 방식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와 목적을 계속 찾아나가는 겁니다. 은퇴했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거나요. 일이 여전히 큰 즐거움이라면 뭐 현실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계속할 방법을 찾는 것도 아주 좋고요. 네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. 건강관리. 금연, 절주, 운동, 적정 체중 유지.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?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배움과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는 태도입니다. 평생 배우는 자세가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라고 해요. 아,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것들이네요. 관계, 대처 방식, 의미, 건강, 그리고 배움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. 어쩌면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때다.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.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이나 지친 감정이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출발 신호일 수 있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중년의 전환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.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좋은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나가는 여정. 융이 말한 개성화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다왕장에서는 그동안 미처 펼쳐보지 못했던 어떤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보고 싶으신가요? 어쩌면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내 안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볼 시간이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